대기업 전무가 저를 찾아왔을 때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내 어머니와 나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랑 어떤 사이셨는데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유진아, 이 얘기는 길어질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해줄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행복이 함께할 거예요. 저는 최유진입니다. 올해 53이고 중졸입니다.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지만 제 손으로 아이 둘을 키워냈어요. 남편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줄곧 식당 일이나 청소 일 같은 걸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어쩌면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겐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프런트에서 절 부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유진 씨, 여기로 좀 내려오시겠어요? 손님이 기다리세요. 누구지? 이 시간에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의심 반, 걱정 반으로 프런트에 내려가 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약간 나이 들어 보였지만 키도 크고 인상도 꽤 좋았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최유진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태성 어그룹 전무. 대기업 전무.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근처 조용한 데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 정체불명의 대기업 임원.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상했어요. 우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고인인 박경옥 여사님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 어머니 이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을 아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의 풀네임을 정확히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대체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님과 저희 회장님은 예전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에 어머니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이 아이를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산동 83번지 정 회장님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산동 83번지. 그 주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주소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유진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래전부터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대기업 회장이? 왜? 그냥 한번 다녀와 주시겠어요? 선택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어머니 글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메모를 남기셨을까? 대체 정 회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준 주소를 들고 남산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고요한 언덕길 위의 저택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고풍스러운 대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곳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예전에 여기서 뛰어놀았던 것처럼요. 대문 앞에서 망설이는데 안쪽에서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혹시 최유진 씨? 네, 저 맞는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으로 드시죠. 그렇게 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내부는 외부와 달리 무척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색 니트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 회장이었습니다. 유진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선가 이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아세요? 그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내 어머니와 나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랑 어떤 사이셨는데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유진아, 이 얘기는 길어질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해줄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렸고 정 회장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단순한 호기심도 손님을 맞는 공손함도 아니었죠. 마치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눈앞에서 찾은 사람의 눈빛.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유진아, 내 어머니 박경옥 씨는 내 대학 시절 동기였단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엄마가 대학을 다녔다고?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는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분이셨는데. 놀랍겠지. 경옥이는 아주 똑똑했어.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공부는 늘 1등이었고 성실했고 정직했고 참 예쁜 사람이었지. 회장님의 말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단다. 졸업도 하지 못하고 자퇴했단 얘기만 들었어. 이유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항상 조용하고 남 얘기 잘 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저 저랑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쉬지 않고 일만 하셨죠. 경옥이가 떠난 후 꽤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단다. 그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지.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네더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있었어. 내 어머니가 직접 쓴 거였지. 내 아내와 너희 어머니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단다. 그러다 경옥이가 급히 자취방을 정리하고 사라지기 전 너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부탁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 그러니까 유진이 널 꼭 찾아달라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는 끝내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편지는 아내의 서랍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단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걸 내게 건네줬어. 그리고 말했지. 그 아이를 꼭 찾아줘. 내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야.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경옥이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그 아이 너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세상이 넓더구나. 수많은 최유진 중에 너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토록 혼자 살아가셨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엄마는 그런 분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오셨을까요? 정 회장님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널 지키고 싶었던 거겠지.
그 당시 내 아내와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경옥이도 갑자기 뭔가를 감당하게 됐던 것 같아. 그게 뭔지는 나도 확실히 알지 못했단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의 딸인지 그 부분도 알고 계세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끝내 하지 않았어. 편지 속에서도 혼자서 키우겠다는 말뿐이었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 묻힌 진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이 공간이, 이 분위기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돌아올 곳을 맴돌다 이제야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6살 무렵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던 기억이 있니? 깜짝 놀랐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기억이지만 그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꽃목걸이를 걸어주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연못이 있었고요.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돌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바로 이 집이야. 이 집 마당에 그 연못이 있었어. 지금은 없지만 그걸 기억하다니 그때 분명 여기 왔던 거야. 너랑 너희 어머니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금껏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어진 흔적들이었단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내가 경옥이 딸이라는 것도, 내가 찾던 아이인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부담이 될까봐. 내가 갑자기 다가가는 게 널 불편하게 할까봐.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는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나는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지키고 싶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엄마의 옛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따뜻한 연결.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의 게스트룸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웠을 때 어릴 적 그 꽃목걸이의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의 무늬가 먼저 보였습니다. 순간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이 꿈이었나 싶었지만 몸을 움직이자 포근한 시트의 감촉과 함께 현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 회장님의 집. 정확히 말하자면 이젠 제게도 익숙해질 공간.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오니 커피향이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넓은 식탁엔 이미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회장님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식기 옆에 물잔을 놓고 계셨어요. 일어났구나. 그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이거 다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계란 굽는 정도는 할 줄 안단다. 내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모르니 그냥 기본적인 걸로 준비했어. 식탁에 앉았어요. 그의 눈길은 조심스럽고 어딘가 아버지 같은 다정함이 묻어 있었죠. 여기 며칠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까지든. 사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랑 함께 살려고 마련했던 집이었단다. 그 말에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땐 계획이 있었지. 졸업하면 취직하고 경옥이와 결혼해서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보자.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그녀가 떠나는 순간 다 무너졌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과거와 엄마의 선택, 그리고 지금의 나까지 이어지는 이 인연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 위에 쌓여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왜 다시 결혼 안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그의 다정한 시선 아래서 나는 조금씩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희미하게 흑백처럼 바랜 풍경 속에서 엄마가 저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지켜줘 예만은. 그 목소리는 무언가 절박했고 어딘가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이 엄마를 등지고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억 어딘가에 묻혀있던 조각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우연히 회장님의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어요. 원래는 손도 대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표지엔 아무런 글자도 없었고 내부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 낯익은 필체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강 회장님, 이건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이와 조용히 살겠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런 환경이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 저희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왜 이걸 지금껏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뒤이어 나온 몇 장의 문서. 그 중엔 친자 확인 검사서가 있었어요. 제 이름과 회장님의 이름. 그리고 붉게 표시된 결과. 부적합. 믿을 수 없었어요. 전 어쩌면 그분의 진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감정들, 그의 다정한 말투, 눈빛.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엄마 친구의 딸이 맞을까요? 그는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봤구나, 그 서류. 네. 봤어요. 엄마의 편지도 검사 결과도.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왜요? 왜 저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왜 그런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옥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있었어. 피가 안 섞였어도 얜 나의 전부예요. 강 회장님이 그 마음을 안다면 부탁드릴게요. 이 아이 지켜주세요. 나는 평생 그 부탁 하나를 품고 살았어. 너를 데려올 자격은 없었지만 적어도 지켜보는 건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이잖아요. 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는데. 유진아. 그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나는 한 번도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 없어. 그게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어. 그의 말에 심장이 아릿하게 아팠습니다. 혼란과 울분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여 도무지 입을 뗄 수가 없었죠. 사실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내 욕심이었을지도 몰라. 경옥이를 향한 마지막 미안함 그리고 너라는 아이에게 느꼈던 묘한 감정들. 그게 다였어. 그런데 이젠 너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고 싶었어. 언제까지 보호자와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살아가고 싶었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짓 없이 숨김없이 지내요. 아빠라고 부르진 않을게요. 하지만 대신 가족으로 남을게요.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엄마의 글씨, 그 고운 필체 속에 담긴 단호한 결심.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곳에 데려다 주려 했다는 걸. 그게 바로 이 집이고 이 사람이라는 걸.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화단에 피어있던 장미도 조금씩 시들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력 저하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어느 저녁 약을 챙겨 드리려는데 회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젠 필요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도 침착했어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정기 검진도 아직. 괜찮아. 준비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더니 작은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었어. 마지막 내 진심이니까. 흰 봉투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게.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 주렴.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수백 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과 법적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해. 조그만 얼굴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던 너.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했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고. 처음엔 경옥이와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는 내 하루의 빛이 되었단다. 내 웃음, 내 손길, 내 정성. 그것들이 내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해줬는지 모를 거야. 나는 평생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단다. 돈과 명예는 가졌지만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 외로움을 모른 척하며 버텨온 세월이었지. 그런데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따뜻함이 뭔지 알았어. 내가 내게 가정부로 왔다 해도 내겐 가족이었고 딸보다 더 딸 같은 존재였단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가 혼자 되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해 두었어. 이 집도 내 남은 자산도 이제 모두 내 것이야.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누군가를 위해 다시 한번 이 집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렴. 사랑이 머무는 곳으로 말이야. 그리고 살아. 너의 삶을 너답게 멋지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 회장.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몇 번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돈 때문도 유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까지 아껴줬다는 사실이 감당되지 않았던 거죠. 며칠 뒤 회장님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의연했어요. 내가 내 손에 죽는다면 그건 복이야.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결국엔 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말이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숨소리 하나 없이 정말 평온하게 떠나셨죠.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말 없이 조문만 했고 나머지는 모두 제 몫이었어요. 이 집엔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여전히 회장님의 향기가 남아있었고 그분의 따뜻한 눈빛이 마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그분의 바람처럼 만들기로. 사랑이 머무는 집으로. 마당엔 작은 벤치를 하나 더 만들었고 아이들을 위한 텃밭도 만들었어요. 싱글맘들을 위한 무료 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누군가의 오늘이 내 어제보다 덜 외롭기를. 회장님의 유산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은 제 존재를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듬는 일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회장님 방의 문을 한 번씩 열어봅니다. 이젠 빈 방이지만 그 속엔 여전히 그분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날도 저는 가만히 창가에 앉아 회장님이 남기고 간 사진첩을 들춰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요. 그리고 사진 속의 그분이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제 더는 가사도 의미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이름 없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간 우리.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6시 회장님의 방문을 열어봅니다.